이게 현장 나가는 건축 판재인데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바람에 좀 병이 다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건축 판재가 오셔서 뭐 판재 좀 주세요 이러는데, 건축 판재는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장에 나가는 자재들이 보통 이건데요. 건축 판재는 현장에 맞게 사이즈에 딱 맞게 잘라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조금 흰색 계열, 요거 이제 포천석 계열이라고 해요, 이런 돌들을.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황실 전주 계열입니다, 이게. 요게. 그리고 이제 붉은 계열이 있어서 지금 제가 건축 판재에 대해서 창고 안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창고로 들어갈게요. 샌드위치 판넬이랑 판넬에 저희가 붙일 수 있게 개발하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은 요 자재예요. 이거는 앙카 시공이 아니고 그냥 본드 시공 같은 걸로 붙일 수 있는 자재입니다. 요게 스톤 파벽돌 그레이고요. 이게 스톤 파벽돌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게 이제 혹두기가 이 샌드위치 판넬에 붙일 수 있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와요. 이쪽 면이 반듯하게. 지금은 양쪽이 다 이렇게 돼서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렇게 올해부터는 만들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본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이면은, 물론 하중이 있기 때문에 1층 정도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자재가 여기 석재로 따져서는 로망이지요. 석재를 붙이는 것. 이 자재는 현재 나오고 있는 판넬에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자재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원님, 이 사태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많은 걸 변화를 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놈의 병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참 인간이 자연이랑 어울려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지요. 잘 슬기롭게 우리 모두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에서 석재는요, 오늘 요것도 이제 석재 시공하는 것도 대략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석재는 시공이 사실은 셀프로 시공하시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외장 자재, 그러니까 외장 건축 자재 중에 석재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가끔씩 드리면서 이 석재가 붙는 걸 가장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석재가 붙은 벽을 최고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석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석재 벽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셀프로 시공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만 아시고, 제가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랑 무슨 그 판넬에다가, 우레탄 판넬에다가 석재 붙일 거는 얇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석재가 다 두껍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 30mm 다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제 얇은 거를 붙이려고 하는 게 제가 올해 프로젝트고, 아마 저희가 6, 7월에 건물을 짓는데요, 거기에 붙이는 석재, 우레탄 판넬을 붙여놓고 붙이는 석재로 시공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카 시공이나 기존에 있는 시공법을 따라가야 돼요. 일반 회원님들이 무거운 거를 시공하시게 되면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석재는 지금 중국에서도 공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석재 얘기를 조금 한번, 석재 판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건축 외장재 중에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는 오셔서 건축 판재 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건축 판재는 참고로 저희가 물건을 팔고 남거나 현장에서 남은 걸 저희가 갖다 놔서 조금 싸게 테이블, 상판용, 의자용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상업용으로 많이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건축 판재는 모든 게 현장 사이즈에 맞춰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부터 잘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장마다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 판재는 이루어지는 거고, 시공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여기 답글 밑에다가 이거 상담하는 번호 하나를 열어 드릴게요. 기존에는 계속 이걸 안 했는데 뭐 요즘 여기까지 오셔서 상담하시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별로 상담 파트별로 제가 전화번호 한두 개를 열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번호를 하시면 되고, 건축 판재는요 회사마다 틀려요. 어느 회사는 이 판재를 많이 하고 어느 회사는 이 판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건축 판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요게 이제 포천석 계열이에요.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 장만 더 갖고 올게요. 네. 일단은 요게 이제 건축 판재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합니다. 요게 이제 포천석 계열이에요. 요게 가공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거 필요하시든지 이거를 도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니면 밑에 전화번호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도매지요. 저희 다 건설 회사로 나갑니다. 요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렴한 모델로 따지면 요 두 모델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석동이라고 해요. 요 돌이랑 가장 싼데, 이게 이제 버너를 친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보여줘봐, 입돌을. 요게 이제 광을 낸 겁니다. 같은 돌이에요. 이쪽 거는 지금 광을 낸 거고요. 이쪽은 버너를 친다고 합니다. 불을 달궈요. 버너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고가루는 요거 버터플라이, 저희는 TM 화이트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1층까지 많이 시공되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돌이에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시면 사실은 됩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황실전주 계열이고요. 요게 이제 황실전주 계열이라고 합니다. 요돌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삼성 계열에서 많이 썼던 중국종이라는 돌입니다. 브라운 톤 중에 밤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톤. 이런 톤하고 요 붉은 톤이 제가 가장 많이, 저희 회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자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색으로 싹 맞추시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금액도 저렴해질 뿐더러 이건 저희가 그냥 도매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흔히 쓰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쓰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고가기는 해요. 조금 비싸긴 한데, 밑에다가 요즘 이 돌이 너무 많이 뻗어서 많이 이쁩니다. 금액 대비 굉장히 예뻐요, 이 돌이. 자, 이게 건축 판재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입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건축 판재가 막 틀립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같은 돌인데요. 요게 지금 물광을 낸 겁니다. 폴리싱을 했다고 해요. 이게 폴리싱을 했다는 물광 화면이고, 그 다음에 같은 돌인데 이거를 버너를 쳤다고 해요. 이제 불로 달궈서 버너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돌은 아니고 이제 이게 잠다듬을 쳤다고 표현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잠다듬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지냐면요. 이 돌을 가공을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원석 가공하는 거 영상 2개만 올려드릴게요. 핸드폰에 찾으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올려드릴 거고, 우선 돌을 내가 물광을 쓸 건지 광낸 걸 쓸 건지 버너 친 거를 쓸 건지 잔다듬이라는 요 잔다듬 친 거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광과 버너만 써요. 이거는 폴리싱이라고 24개짜리 그라인더가 기계가 있습니다. 설비가. 그래서 윙윙 돌면서 쭉 지나가면 이렇게 폴리싱 광이 나요, 돌이. 그걸 이제 폴리싱이라고, 물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 돌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걸로 치는 건 아니고, 버너는 뭐냐면은 이 돌 안에는 석영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리에 가까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돌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산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산소가 들어가 있어서 산소랑 가스랑 같이 우리 산소 절단하는 기계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불을 이렇게 비치면은, 이렇게 딱 비치면 따다다다 타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안 타져요. 이건 제가 그냥 시험만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산소로 뒤에 넣어서 치면은 돌이 버너 석영이 타다다닥 튀어나가요. 그러면 석영이 튀어나가서 이제 요런 입돌을 만들어냅니다. 감돌을.
그거를 버너라고 하고요. 이 잔다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잔다듬은 지금은 다 설비로 하는데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중국 공장 갔을 때는 이런 망치가 아닌 이유가 사각이죠. 망치 갖다 사람들이 다 쳤어요.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잔다듬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돌도 보면 여기 한번 보여줘봐. 좀 멀리 대로래. 요게 광낸 거에서 기스를 주면 돌이 색이 바뀌면서 잔다듬이 돼요. 같이 좀 비춰봐. 네. 자, 요게 이제 잔다듬이라는 기법이에요. 근데 잔다듬은 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판을 치면은 돌이 좀 판이 휘어요. 요게 이제 잔다듬을 쳐서 돌의 색깔을 좀 바꿔나가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건축 판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판재, 버너 친 거하고 물광낸 거하고 잔다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걸리시는 게 일은 힘들지요. 이게 사실은 돌을 알면 쉬운 얘기인데 이게 안 돼. 이런 돌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대리석 계열입니다. 화강석은 용암이 분출해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대리석 계열은 퇴적암이에요. 뭔가 퇴적이 되면서 만드는 거라서 얘네들은 석영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버너를 못 쳐요. 돌 자체가. 요놈들은 항상 잔다듬만 해야 요런 입감이 나옵니다. 대리석 계열이나 요런 계열은 대부분의 현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무암은 그냥 쓸어서 혼드마감이라고 잔다듬 친 것도 아니에요. 얘는 버너로 쳐야 불을 달궈야 튀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또 라돈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한편으로는 보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조금 옛날에 막 한참 말 많았던 게 이제 그런 거라서 요 잔다듬이나 요런 내장을 치는 이 습성을 이해하시면 이제 돼서 나는 뭐를 선택해야 돼? 그걸 이제 회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물광을 선을 많이 합니다. 밖에는 물광을 많이 해요. 때도 잘 안 타고. 그 다음에 실내. 안에서 돌 쓸 때도 많거든요. 실내로 들어와서는 버너라는 마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고궁 벽 같은 걸 연출하고 싶을 때는 정다듬, 잔다듬이라고 해요. 잔다듬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성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는 기존의 건축에서 80% 90% 많이 짓는 거를 보통 그런 자재를 많이 해요. 뭐 몇 층씩 뭐 120 올라가는 많은 양이 들어가는 자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을 계획하신 분들은 계획이나 설계하신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싶으면 문의를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돌집을 짓는 게 너무 로망입니다, 사실. 근데 셀프로 하시기가 힘들지요. 근데 셀프를 하시라는 것보다 어떻게 시공되어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돌은요, 간단하게 돌 시공하려면 무조건 레미콘 기법이 레미콘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레미콘 안에다가 두 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개발되게 많이 돼서 요 자재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이걸로 많이 하고,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안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레미콘 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돌을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다 앙카를 박습니다. 요걸 이렇게 뚫어서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앙카를 박으면 여기다가 이제 박아서 돌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요게 이제 시공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앙카를 박아서 여기를 볼팅 처리하는 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 돼서 일반 셀프로 하시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레미콘이면 보통 여기에 보온 외단열이라고 스티로폼 단열이, 우레탄 단열이 들어가잖아요. 이 층이. 그래서 여기 앙카 벽에 시멘트에 걸고 조금 더 여기 내미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요렇게. 근데 요즘은 이게 또 비용이 더 들으니까 요런 긴 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시멘트 벽이다 그러면 시멘트 벽에
한 6, 7cm? 6, 7cm 정도 간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 안으로. 길게 따지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요, 얘를. 그렇게 하고 여기 홈에 보면은 여기다가 이 홈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는 에폭시 앙카로 돌본드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랑 접착을 해요. 시공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다음 것도 올라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매지 넣고 밑에는 당연히 잘 보면 밑에는 이제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올라간다 치면 요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시공되어져서 이제 올라가는 게 석재 시공의 논리인데요. 이 벽을 뚫고 이 기둥을 박아야 돼서 이게 소비자분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라인 띄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석재 시공이 로망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거 죄송합니다. 같이 하고 있어서 석재 시공이 조금 표준 모델이기는 한데 석재 시공이 힘들어서 셀프로 하라고는 잘 안 하지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하는데 가면 누르륵 하고 앙카를 박는 게 다 요겁니다. 예전에는 요 기역자 앙카 요걸로 작업 시공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요런 게 발달이 돼 있어서 회원님들이 한 2줄, 3줄은 도전해 볼 만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저를 아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공구도 저보다 많이 다루고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도 되는데 요거는 레미콘이 쳐진 콘크리트 벽에 시공할 때 하는 겁니다. 요게 긴 이유는 여기가 15mm, 10mm 단열재가 들어가요. 요거 할 때 여기가 단열재가 들어가잖아요. 단열재가 요 안으로 들어가고 벽이라면 그 다음에 요렇게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안에는 이제 단열재 길이만큼 요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시공이 보면. 이거는 이제 시공하는 현장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가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저는 저희 자재는 원래 유명하잖아요. 회사는 저희는 시공을 손을 안 댑니다. 왜냐면 시공까지 하게 되면 자재 회사로서의 또 수명이 또 짧아져요. 자꾸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재 설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그럼 남는 게 있잖아요. 건축 외장 자재 중에 뭐 샌드위치 판넬이나 우레탄 판넬을 해놓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가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는데 그래서 제가 개발해 드렸던 게 스톤 파벽돌이지요. 스톤 파벽돌을 그냥 조그맣게 붙이면 됩니다. 우선은 샌드위치 판넬은 붙이는 걸로 가야 돼요. 이런 앙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붙이는 자재고 올해 저희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석재를 얇게 쓸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 판재는 30mm거든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제 석재를 쓸고 올 게 얇은 판으로 쓸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두꺼운데요. 이것도 두꺼운데 이거보다 더 얇게 쓸어옵니다. 석재를. 그러면 이제 얇으면은 샌드위치 판넬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외장 자재 그냥 일반 조금 심플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석재처럼 보이게 외부에서 보면 그게 샌드위치 판넬 건물인지 뭐 레미콘 건물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지요. 이게 이제 6월에 제가 건물 또 하나 짓습니다. 그때 그걸로 해서 돌을 건축 외장재 중에 석재가 우리 손에 닿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보셔서 컨테이너 절반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지금 얇아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벽에 붙일 수가 있는 지나가는 겁니다. 한층이 이것도. 많이 절단돼야 4cm, 5cm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번을 붙일 왔다 수 있는 갔다 자재를 해야 만들어 나가는 요 거예요. 석재 안 3cm 까시고 한 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천연자재는 조금 우리 손에 건축 판재가 굉장히 이제는 많은 시간을 조금 걸치지요. 시작할 때 이게 되면 현장이 원석을 시작할 때가 1차 돼서 가공하는 건축 판재 외장 자재 중에 영상입니다. 건축 석재를 그 원석이 가공되고 나서 플리싱이나 아니면은 버너라는 과정을 걸쳐요. 그 걸치고 나면 이제 이 반재 슬랩을 현장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저희가 팔레트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현장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닿았을 때는 그냥 돌 판재 하나만 딱 봐서 품질도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하는데 돌은 이 과정을 이렇게 걸칩니다. 그래서 천연자재는 한편으로는 좀 매력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또 있고
그래서 천연자재에 매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 팔레트 같이 현장에 필요한 팔레트 사이즈대로 이렇게 다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원하면 그 절단까지 가지는 거고, 저희가 가끔씩 한 판에 뭐 15,000원 이렇게 큰 판을 작게 드리는 거는 현장에 나가고 남는 물량들을 갖다 놓고 저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영상을 더 올려드릴게요. 이번 건물은요, TM 파이트하고 카파오하고 그 사이 가족에 TM 파이트 카파오를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외벽에는 그냥 일반 포천석 계열을 넣은 겁니다. 건물도 나름 심플하고 이쁘고, 중간에는 혹두기 같은 걸 넣어서 건물의 모양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건축 판재를 돌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게 유행입니다. 석도 그 마천석으로 테두리를 둘렀고요. 이렇게 해서 건물이 예쁜 건물입니다. 이번 소개할 건물 영상은요, 버터플라이 화이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요 돌을 많이 말하지요.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가면서도 사실은 금액 대비 가장 경제적인 돌입니다. 위에는 해양홍 버너로 작업을 한 거고요. 건물은 이렇게 이쁩니다. 보통 요즘 대부분의 건물들이 1층까지는 좀 무겁고 금액 있는 자재를 쓰고요. 그 위에 층에는 이렇게 창틀 이런 거를 포인트를 하나씩 줍니다. 요게 2층도 주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도 가운데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지요.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입니다. 요 기둥을 요 버터플라이 요 위에 같은 걸로 화이트 같이 가도 이쁜데, 요거는 벽돌로 했고, 사실 이 돌로 가는 게 가장 이쁘지요. 여기 1층은 전부 다 요거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또 다른 건물 영상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